백교수님, 네. 지금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 저도 한번 본다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못 보고 있는데 관객 수가 200만을 네. 벌써 돌파했다고 네, 하네요. 이거 1000만 관객 돌파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 저도 지금 뭐 오늘 내일 사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주변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네, 전 대통령이 그 장태환,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령관 할 때 장태환 수방사 사령관과의 그 밀당을 하는 그런 그 9시간인가 하는 그 아주 상당히 정말 그 심각한 그 시간을 이제 파헤치면서 이 분석을 해놓은 영화라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200만을 벌써 이제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개봉한 지. 예. 그렇다고 하면 1000만에 가까운 그런 어떤 관객들이 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영화가 상당히 정치권의 해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야권 인사들은 영화라는 그 픽션과 네. 현실은 픽션과 구분을 해야 할 거 논픽션, 아닙니까? 픽션과 구분을 논픽션. 해야 하는데 픽션과 현실을 지금 융합해 갖고 합쳐 가지고 황당한 일종의 영화 정치를 지금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정치.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라든가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게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 국힘이 내년에 이제 가반에 육박하는 걸 얻으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왜 하는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원 가반의 3분의 2 찬성을 하면 계엄령을 해제하는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이 픽션, 논픽션, 가상, 현실 이런 부분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이걸 마치 SNS에 지금 해서 어떤 그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키는 어떤 이런 그 논리를 폈는데 정말 이거 마땅치 않고 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SNS에 그 검수한박 이런 부분들도 논하면서 완전히 발목대기를 부러뜨려야 된다. 네. 이걸 못한 걸 후회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양식 있는 이런 정치인들의 행보이고 행동인지 정말 그 영화하고 현실을 갖다가 혼동을 한 대비를 해서 거예요. 네. 이거 비대칭 전략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김용민하고 민영배는 그 암컷 발언에 네. 대해서 지금 사과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이 민영배 출판 기념에 탈당의 정치인가? 탈당이 아니고 위장 탈당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최강욱 전 의원이 이 암컷 발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박수치고 거기에 호응하고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거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이나 민영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탄핵안을 발의하고 임기 단축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주장을 반윤연대를 형성해갖고 야권이 뭐 똘똘 200석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얻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이라는 얘기는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어쨌든 뭐 20 몇만 표 차이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다수결을 존중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는 부분인데 다수결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헌 얘기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거론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반헌법적인 반헌법적이고 발언이죠. 국민 주권을 반법률적이고.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힘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도 지금 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대 진영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누구냐면 다 같은 국민들이거든요. 이런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이런 어떤 SNS의 그 글은 정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까지 의심케 하는 그런 아주 빗나간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정청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수석입니다. 27일 최고위에서도 서울의 봄을 거론하면서 지금 군부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검부 독재라고 했죠. 총칼 대신 하퍼브 탈을 썼다. 군부 독재가 지금 검찰 독재의 모습으로만 바뀌었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의회 독재 아닙니까? 의회 독재. 168석 가지고 예산도 쿠데타 버려버리고 민생 법안 하나 통과 안 시키고 대법원장 이 낙마시켜버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의회 독재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주의에 있어서 의회 독재라고 하는 부분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여대 야소가 아닌 여소야대의 사실은 부작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국민들이 대의원 역할을 하라고 해서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걸 대리로 하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건데 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제대로 이 수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그 당권에 대한 또 재판 리스크나 방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당과 자신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이런 행동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를 피해를 주고 국익을 또 침해하는 이런 행태인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바탕 위에선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법률적인 반헌법적인 어떤 논리를 편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음 선거에서 과연 이분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본인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제 남양주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도 상당히 민심 바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들리고 민영배 같은 의원은 물론 이제 호남이기 때문에 광주 아닙니까? 공천만 받으면은 광주에서 뭐 당선이 무난하다고 보지만은 아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광주에서 무려 30%까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민영배 의원이 광주 지역구에서 그 예전처럼 똑같은 공천을 받았을 때 지지율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것이고 사실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상균 민노총이 굉장히 불법 폭력 집회 네. 시위를 했을 때 그 버스를 탈취를 막기 위해서 기름칠을 해놨었는데 뭐 선량한 시민이 버스에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뇌진탕 걸리라고 뭐 해놨느냐 이런 그 기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불법 폭력 집회 시위를 맡는 경찰관이 버스 탈취를 막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해놓은 걸 아니 선량한 시민이 왜 버스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불합리한 어떤 그 기자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탄핵 거론이라든가 이 반헌법적인 논리가 정말 귀를 그 의심케 하는 이런 발언들이고 SNS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국이라든가 김남국 이런 사람들도 꼭 이런 부분에 끼어들어요. 사실은 뭐 김용민, 민영배 이런 이른바 김남국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철험의 11인 멤버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강경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조국도 대한민국 위험 세력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남국이도 이 검찰 독재가 2023년에 훨씬 잔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자기 존재감이 여기 나 살아있다 이러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도 눈 떠보니 후진국이다 이런 SNS 글을 올려가고 또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생에는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해갖고 정치가 실종된 탓이다 하면서 아니 사돈 낱말한다 그러는데 진짜 아니 누가 정쟁을 벌였고 이렇게 정치가 실종되게 만들어 자기 탓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윤석열 정부 탓이다, 윤석열 정권 탓이다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예,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그 가오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 가오만 크게 부각을 시키는 이게 단점이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수석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전국의 학부형들에 대한 어떤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고요. 사실 또 그게 법적으로 지금 1심이긴 하지만 2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죄 취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뭐 어떤 그 모색, 정치적인 모색을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코인에 관련돼서 이제 내년에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지금도 자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공세만 취할 게 아니고 나로 인한 더불어민주당의 폐해라든가 지지자들에 네. 대한 미안함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느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사과 없이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는 부분이 그래서 결국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야권은 그동안 이 영화 정치를 잘 우려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뭐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흘렸다.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 해가지고 이 탈원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멍들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뭐 화려한 그렇죠. 휴가, 남영동, 또 변호인, 노무현입니다. 택시 운전사. 근데 이 여권 쪽에는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국제시장 하나뿐인 것 국제시장 하나. 같아요. 부산의 그 6.25 때 이제 이후에 그 다른 국제시장 하나밖에 없는. 근데 왜 이런가 봤더니 지금 이런 영화들을 제작하는 그 중심 세대가 86세대라고 그러네요. 소위 말하면 이제 386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60년대, 50대 80년 뭐 이러니까 아주 중견들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그렇게 제작을 했고 이번에 이 서울보물 감독한 김성수 감독도 다큐멘터리 쪽으로보다는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특히 신군부 세력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입을 봉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기를 들고 싶었다.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픽션이거든요. 네, 사실은 네. 이제 영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게 이제 그 가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각색을 해가지고 예. 이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 사회에 어떤 비판을 가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픽션, 소위 말하면 영화를 가지고 본인들 입맛대로 맞춰서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우려를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극단적인 폐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나 많은 관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사실은 불안감이라든가 우려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함으로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기지 않을 일이 우려가 생기고 걱정을 생기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영화와 현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제기하는 비평 문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마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또 각색을 해가지고 막장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막장 불안감을 시나리오. 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려나 걱정을 끼치는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정책으로 이반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가에 대한 국위 침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영화를 갖다가 정치로 인용을 해서 본인들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설정을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비판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정말 백 교수님이 뼈 때리는 지적을 해 네. 주셨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막장 시나리오를 야당이 썼어야 되겠습니까? 예,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